자, 안녕하세요. 여승리 전문가입니다. 자, 여승리 전문가의 골든타임 매주 월요일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 및 전망과 함께 또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흐름을 비롯해서 또 제가 관심 갖고 보고 있는 종목들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무료 채팅방, 무료 회원님들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강연을 했습니다. 목요일 저녁 7시에 한 2시간에 걸쳐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은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분명히 앞으로 오랫동안 좋은 또 기준이 마련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주기적으로 온라인 강연을 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중간중간 또 무료 회원님들을 위해서 또 온라인 강연을 또 준비를 할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제 영상 꾸준히 좀 시청을 해 주시면은 또 제가 온라인 강연 할 때마다 또 안내 방송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계시는 것이 보다 빨리 또 입장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 영상 더보기 보시면 오픈 카톡방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장전 시황이라든지 또 종목 시세 흐름 이런 부분들도 제가 체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도 주요 이슈 및 전망과 함께 또 종목 말씀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잘 봐주시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C땡땡, C땡땡이라고 하죠. C땡땡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웠어요. 너무 지긋지긋합니다, 사실. 근데 파리 유럽 국가들, 특히 파리, 그러니까 프랑스죠, 프랑스. 이 확진자 증가세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쓰이고 있고, 또 영국에서는 거리두기 제한 조치 이런 부분들도 좀 강화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좀 인지는 하고 계실 필요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금융시장에서 또 FOMC 회의와 함께 이 8월 전략 변화 이후에 후속 조치에 관심을 좀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이제 텍스트로 이제 써봤고, 또 OECD 경제 전망 보고서 발표도 있고요. 또 미국과 중국의 8월 소매 판매 등 주요 경제 지표 발표도 주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 75차 UN 총회가 사상 처음으로 이제 화상회의 개최가 예정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 크게 중요하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미국하고 이제 한국이 22일 날 연설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북한 대선을 앞두고 미국 측에서 북한 문제를 어떻게 언급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정도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이제 FOMC 회의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정책 금리는 뭐 기존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어집니다. 이제 그 이후에 통화정책 가이던스를 어떻게 공개하느냐 이런 여부 등, 그리고 또 YCC 이 채권 수익률 곡선 제어를 어떻게 뭐 할 것인지 언급되는 내용, 그리고 경제 전망 종전에 2020년도 마이너스 6.5%에서 어떻게 좀 수정 여부가 되는지 이런 정도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미 대선이 다가오면서 연준이 뭐 현재로서는 시장에 크게 뭐 혼란을 주는 뭐 내용 이런 부분들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준이 선거 이전에 또 각종 언론에 대문을 장식하는 이런 관심 이런 부분들은 좀 피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좀 시장에 좀 친화적인 발언들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OECD 경제 전망 보고서 발표도 있는데요. 지금 이제 경기 회복 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애매해진 것 같아요. 2차 팬데믹이 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들과 겹쳐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 써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정도 제가 이제 짚어드려요. 그래서 OECD 경제전망 보고서가 지난 6월 금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코땡땡, 코땡땡 1차 충격 시에 마이너스 6.0%, 재확산 시에는 마이너스 7.6%로 전망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수정 여부에 관심이 좀 있다라는 부분.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8% 전망을 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이제 9월 15일 요 미중 8월 소매 판매 등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있는데요. 9월 15일 날 한국 장중이죠. 이제 중국의 8월 소매 판매 요 부분, 그리고 산업 생산, 고정자산 투자 이런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있는데요. 2월 달에 이제 급락, 2월에 급락한 이후에 지금 5개월 연속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 회복되는 그 개선 폭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서 이번 8월 주요 경제지표 향방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그러니까 오늘 시장 굉장히 분위기 좋았잖아요. 경기 민감주, 특히 운수장비 업종 위주로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소매 판매, 이 중국에서도 소매 촉진 이런 부분들 적극 좀 장려를 하고 있는데요. 발표되는 결과 여부에 따라서 장중에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관심 갖고 보셔야 하겠죠. 그리고 미국 16일입니다. 현지 시간 미국 8월 소매 판매 발표가 있는데 얼마 전에 소비자 신뢰 지수가 좀 좋지 못해서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이 됐었던 것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소매 판매가 제가 좀 더 중요하다 이런 언급을 좀 해드린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7월 1.2% 증가 2개월 연속, 근데 증가는 했지만 좀 둔화가 됐었어요. 근본 추가로 낮아질 가능성을 시장에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상대로 좀 낮아질 것인지 아니면 예상 외로 좀 좋게 발표가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 또 8월 산업 생산 둔화될 것인지 좀 개선이 되어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증시에 크게 영향을 미치겠다라는 정도 이제 관심을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이제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이제 상승의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라는 의견을 드렸죠. 그리고 이런 과매수, 제가 지난 6월 달에도 과매수 구간 영역에 들어갔습니다. 과매수 구간이 풀리면서는 기술적인 조정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염두에 두세요. 의견을 드렸고 8월도 마찬가지였죠. 8월 달에도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과매수 구간이 풀리게 되면 기술적인 조정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인지하고 염두에 두세요.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 상승의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나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과매수 구간에 또 들어가겠죠. 그쵸? 그래서 지금은 좀 단기적인, 제가 이제 8월 말서부터 오픈 채팅방 또 유료 회원님들한테 단기 대응을 좀 더 늘려가겠습니다. 이런 의견을 드렸어요. 단기 대응을 좀 더 늘려가겠다라는 의견을 드렸고, 지금 3주 연속 계속 수익 매도를 하면서 수익 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이런 흐름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이러한 흐름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차트를 조금 길게 놓고 볼게요. 길게 놓고 보면 2019년도에도 과매수 들어갔다가 조정 주고 다시 재차 상승하면서 과매수 빠졌고 조정 주고 다시 올라오면서 과매수, 그리고 고점에서는 과매수가 뜨지 않았죠. 올해 1월 달에 과매수 신호가 발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코땡땡의 변수로 인해서 폭락, 그 이후에 저점 만들고, 저점을 만드는 것은 뭐예요? 반대로 과매도 구간에 빠진 상태에서 저점이 형성이 되었잖아요. 제가 3월 달에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다. 바닥이 어딘진 모르지만 과매도 신호가 주간 기준으로 발생이 됐을 때는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라는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 이후로 이렇게 상승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3박자인가요? 3번 과매수 신호 발생시키고 고점에서 과매수 신호 없이 조정, 시장의 큰 조정. 자, 한 번, 두 번, 이후에 상승을 이어가게 되면 과매수 신호는 분명히 발생이 될 거예요. 과매수 신호 이후에 또 대응이 중요해졌다. 근데 그런 대응, 그런 시장 대응, 또 종목의 기술적 대응,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난 목요일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드렸어요.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보신 분들은 향후에 시장 변동성에 잘 대응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종목 말씀을 드려야겠죠? 종목. 자,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지금 시장에서 미수금도 늘어나고, 미수 잔액도 늘어나고, 신용잔고도 늘어나고 있는데, 가장 괴로우신 분들은 어떤 분이실까요?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데, 가장 괴로운 분들은 아마 인버스에 베팅을 하신 분들이 가장 괴롭지 않을까. 특히 이제 인버스에 베팅을 하셔놓고 정리를 못 하신 분들. 지난 3월에는 굉장히 좋았죠. 지난 3월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인버스만 좋았어요. 인버스만. 시장이 하락해야 올라가는 상품이니까, ETF 상품이니까. 근데 3월달 이후로 지금 12,000원 위에 있던 가격이 지금 3,960원 하고 있으니까 얼마가 떨어진 거예요. 굉장히 큰 폭락을 하고 있는 게 인버스잖아요. 근데 6월 달에 제가 의견을 한번 드렸어요. 그리고 3월 이후로 4월, 5월 제가 무료 오픈 채팅방 회원님들한테 인버스는 하지 마세요. 예, 매수하지 마세요. 물타기 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그 의견을 6월 달까지 계속 드렸거든요. 계속 드렸고, 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6,000원 가격 구간까지 반등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 이제 요때 잘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비중을 줄일 것이냐. 이것을 다시 시장 조정으로 보고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늘릴 것이냐. 그건 투자자 여러분들의 판단인데, 저는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 비중을 줄이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비중을 줄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을 드렸어요. 자, 이 당시에 6월 달에 인버스를 매수하신 분이 6,000원 가격 부근에서 비중을 줄이고, 자, SK텔레콤을 처음 말씀드렸던 때가 5월 말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5월 29일 날 처음 유튜브에서는 이제 처음 말씀을 드렸던 때가 이제 5월 29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자, 여기에서 23만원 가격 막혀 있으니까는 조정 시에 매수하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을 드렸어요. 그러면 6월 달에 인버스 매수하신 분이 비중 줄여가지고 얘를 요렇게 6월 달에 옮겨 탔으면 지금 괜찮잖아요. 그쵸? 그리고 6월 달에도 있었고 7월 달에도 있었고, 제가 7월 달에도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SK텔레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제가 보여드리면, 제가 7월 달에 5월 달에 SK텔레콤 통신주들, SK텔레콤, LGU 플러스, KT 이런 통신주들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렸고, 7월 달에 7월 초 7월 2일 주식 투자 남들보다 싸게 매수하는 선취매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SK텔레콤. 예. 5월 달에는 추세의 저항, 조정 추세의 상단선에 있기 때문에 매수하지 마시고 좀 기다렸다가 눌러주면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7월 달에 드렸던 거죠. 자, 그러면 인버스 매수하신 분이 비중 축소에서 갈아타고, 또 이중바닥 실패하고 내려왔다가 8월에 잠시 코스피가 과매수 구간에서 기술적 조정 보일 때 반등 줬지만 지금 다시 내려오면서
이중바닥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더 내려가는 거잖아요. 지금도 저는 이제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좀 비중 조절을 인버스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예. 아퍼도 좀 자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자, SK텔레콤을 좀 자세하게 뜯어 보면은요. 그래서 SK텔레콤 주간 흐름에서 제가 다 표시를 해드렸어요. 주봉 차트에서. 그게 5월달이 여기잖아요. 5월달. 이런 큰 추세, 큰 조정의 추세 안에 있으니까 여기서는 매수하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드렸던 게 SK텔레콤이죠. 지금 24만 8천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하반기를 주도할 수 있는 업종, 통신업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아직 시장을 주도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주도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장 대비 견조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소식이 또 나왔죠. 새로운 소식이 뭐 아주 따끈따끈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정부에서 SK텔레콤에게 구글과 같이 AI 반도체 개발과 수요 기업의 역할을 동시에 해달라. 뭐 이런 좀 주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주요 기관 연대 협력, MOU 주요 내용 이런 부분들이 또 언론상에서 또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요. MOU 참여 기관명에서 이제 현대모비스, 삼천리, SK텔레콤, 하나테크윈, 후원기업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개발기업으로 텔레칩스는 지난주에 또 상한가를 터치하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뭐 스카이칩스, 뭐 넥스트칩 이런 MOU 주요 기업들 그 중에 이제 SK텔레콤이 시스템 반도체 이런 부분들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되어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기업이라고 해서 앞으로 지금까지 통신 서비스에 주력을 해왔지만 이제부터 4차 산업이 4차 산업 지금 본격화된 것 아니에요. 4차 산업이 지금 본격화된 것 아닙니다. 지금도 ING 진행 중이죠. 진행 중. 4차 산업 시대에 통신 산업이 통신 서비스만 해 라고 하는 건 아니죠. 기업은 돈이 될 수 있는 또 사회에 또 이익이 될 수 있는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기업이 계속 제공을 해야 하는 거죠. 법인으로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으로서 그렇게 봤을 때 이제 통신 기업을 보시는 관점도 내수주, 경기 방어주로만 보셔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저는 SK텔레콤, 또 양자 통신이라든지, 또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기대를 걸 수 있는 국내 통신사 SK텔레콤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저는 아직까지 추가 상승의 여력은 충분하다고 봐야 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길게 좀 보시고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좀 제시해 드리고 싶고요. 이제 30만원 가격은 이제 막혀있는 가격으로 좀 보이시겠지만 30만원 위로 또 40만원, 뭐 45만원 위까지 가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쵸? 이제 언제, 이게 뭐 1년 안에 갈 것이냐, 뭐 6개월 안에 갈 것이냐, 2년 뭐 기다려야 되냐, 그런 시간의 문제는 좀 있겠지만 저는 갈 수 있다. 충분히 가능성은 내재되어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SK텔레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 더불어서 오늘 운수장비 업종 굉장히 강세의 흐름을 보였는데요. 제가 항상 친환경 자율주행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작은 종목들 또 자율주행 관련해서 막 들썩들썩 거리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만도는 작은 종목이 아니죠. 만도 작은 종목 아니고 코 땡땡으로 인해서 카운터 펀치를 올 초에 받았지만 점차 회복하는 흐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첨단 운전자 보조 장치, 또 인도 시장, 제가 보는 쪽은 중국도 중국, 그리고 북미 지역도 북미 지역 뭐 이렇게 좋긴 하지만 전 또 인도 시장을 또 좀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서 또 주가 회복 시세 흐름, 또 상승의 추세를 좀 이어갈 수 있는 기업 만도도 같이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회원님들은 이제 수익 실현한 종목도 있어요. 반도체 기업인데요. MK전자 같은 경우에는 가파르게 상승을 했지만, 제가 그동안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는 가장 좋은 흐름은 양봉의 시종가를 훼손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참 수차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기준으로 해서 MK전자를 좀 공략을 했었고, 이제 만원 가격 부근에서 공략을 해서 오늘 전량 수익 매도 의견을 드렸어요. 11%가량 급등하는 시세에 매도 의견을 드렸는데, 홀딩 기준 가격도 잡아 드렸습니다. 홀딩 기준 가격도 잡아 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이런 가격 구간까지 좀 열어놓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통신주를 이제는 내수주, 경기 방어주로만 보는 관점에서 좀 바꾸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성공 투자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